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네. 해볼게요. 사실 저도 이거 이번에 교수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JP모건에 이어서 미쓰비시 UFJ 은행이 네. 중국 국외에서 위안화 결제 업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될 예정이다. 네. 이것은 결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일조하는 네. 행위가 될 것이다. 왜 아베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네. 예, 이러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베는 이래요. 그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이용해서 그 자기네 헌법성을 포함해서 자유대 뭐 이런 제한을 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미국을 이용해서 군사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에서 대국으로서의 도전을 다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군사 강국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걸 제약을 풀고 있는, 그래서 미국이 엄청 중요한 거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이용해서 지금 20년, 30년 넘게 온 이 경제의 어려움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월 3일에 그 미국 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다 중국이에요. 미국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외국자, 특히 월가자금 중국 들어갈까요? 미국 말고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가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절대 놓을 수 없는 파트너예요. 그걸 특히 또 일본은 중국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그 대단한 미국도 무역 상대국이 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예요. 거리를 바로 주변 인접 국가하고 네, 하죠. 우리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경제도 똑같아요. 국제무역은 이게 지역적 거리를 무시 못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대국, 그것도 6%로 성장하는, 그것도 1인당 GDP가 $10,000, 본격적인 소비 시대가 열리는,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시작인 중국에서 14억 인구에서 그것도 옆에 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이용을 해서 새로운 또 경제 성장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려면 뭐 해야죠? 중국하고 같이 가야죠. 그럼 중국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죠. 그리고 1대1로가 있죠. 그렇죠. 네, 1대1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G2 국가로서의 위상에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전략이고요. 1대1로 창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일본 같은 신용 있는 국가들이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대1로의 이런 사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그게 다 수주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아, 수주. 중국에서 주는 뭔가 형태로. 일거리를 주고 공사를 주고 그러면 그 수주에 들어가려면 위안화가 필요하거든요. 중국에서 결제도 중국 위안화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위안화가 필요할 때 당연히 은행이 그 기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중국 은행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은행 두 개가 제일 먼저 간 거죠. 걔네들이 몰입 빨리 간 거죠. 역시 뒤에 아베가 지원이 아베 지시가 있었겠죠. 근데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중국 내 많은 투자 사업에 같이 하려면 대량의 위안화가 필요하고, 그 위안화를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환전하려면 통화 수합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수합도 확대한 거고요. 아베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네. 2018년 8월 달에 300억 달러 규모의 그 위안화와 통화 수합이 있었더라고요. 네. 사실 2010년에 관계 나빠지면 없어졌다가 2018년에 그 아베가 중국 방문하면서 10배 넘게 확장시켰어요. 그러게요. 원래의 3천억 넘는 엔화 규모에서 사실은 3조 넘게 했죠. 그게 10배 넘게 아베가 통화수합 규모를 확대시킨 거는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면 그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그 3천억 하면 되는 거예요. 왜 10회를 키웠을까요? 그러면 아베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1대1로 커버하는 그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투자를 중국하고 같이 할 때 그게 다 지금 위안화로 투자되고 위안화로 결제되고 위안화로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필요할 때 은행들이 그 기능을 해줘야 되니까 일본의 제일 큰 그 미쓰비시 이런 은행들이 나서서 그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 중국의 측면에서는
일본처럼 엔화가 국제 통화잖아요. 국제 신용이 있는 통화가 위안화하고 수합이 된다라는 거는 위안화의 국제화 신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이 일본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기술을 많이 필요해요,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을 많이 인수합병하거나 합자하거나 투자를 많이 할 때 엔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실물적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화 수합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네.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위기를 덜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이 일본과의 통화 수합은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확대 때문에 한 부분이 크죠. 네. 근데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중국과 일본의 그 국민 감정도 그렇고 그 뭔가 좀 그 무슨 센가쿠 열도인가요? 네, 그것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안 좋아진 걸로 알고 그게 있었거든요. 2013년이었죠. 그 다음에 이 세가구 열대는 항상 있었던 원래 있었던 거고 항상. 예, 분쟁 문제였고 그건 독도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직 단기간에 답을 그것 때문에 협력을 또 늦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예전에 봤던 뉴스 기억이 나는 거는 막 중국 내에서도 네. 일본 불매 운동하고 네.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서 좀 거리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지금 되게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두 나라의 관계가 근데 요번에 사실 우한 이 문제가 있을 때도 일본이 제일 먼저 네.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할 때 일본을 콕 집어가지고 일본에게 이렇게 지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외교부에서 발표할 때는 한국이 제일 먼저 말했어요. 아 그래요? 한국 순서가 이래서 한국, 일본 이렇게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일 먼저 한 건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먼저. 예. 그리고 지금도 일본 가면은 그 이 일본 거리에 있잖아요. 이 거리에 우한 자유라고 써 있어요. 간발에 우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우한에 거리가 쫙 써놨어요. 일본 그 거리마다. 그 지자체에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동작을 빨리 했어요. 지원을 가장 빨리 하고 지금도 일본 국내에서 굉장히 지원 정신적으로나 물질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좋아졌냐면 둘 다 경제적 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는 경제적으로 중국이 필요했고 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하면서 시진핑은 일본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유럽 국가하고 미국에서 기술을 못 갖고 가게 하잖아요. 뭐 인수합병도 안 된다, 뭐 투자도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체 국가가 필요한데 그게 독일이나 일본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좀 특히 독일은 미국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탁 손 잡는 거죠. 일본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일본이 중국에 상당한 경제 협력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일본은 조금 놀라운 나라예요. 일본은 정례로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어요. 그 연구가 정치적 연구, 지리적 연구, 역사적 연구, 시장 연구 모든 연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일본에는 싱크탱크 기관들이라든가 일본의 학자들이라든가 일본의 국가기관 이런 데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정말 깊이 해요. 예를 들면 일본 은행이다 이러면 중국에 자기 일본 은행 대표를 보내잖아요. 거기는 그 사람이 계속 거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보내요.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서 작게 3년 있다 오면 전문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서 너는 거기서 뼈를 묻어날 정도로 있으라고 해요. 그래야 거기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중국의 관료들을 아래부터 위까지 다 알게 되고 중국어를 잘하게 되고 중국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진짜 중국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가 3년만 있다가 오게 하고 3년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맥도 형성이 안 되고 그렇죠. 중국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 문화도 모르고 중국 전문가가 될 수 없죠. 중국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은 기업도 그렇고 그 정부도 그렇고 정책 신경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와 투자를 해요. 그게 달라요. 정례로 정치적 이슈하고 상관없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결국 중국 시장의 경제적인 어떤 투자나 이익을 위해서 진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기회가 있고 안 될 때도 기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에서는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뭐 재고도 활용할 겸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나요? 유럽은 많이 관여가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대1로 관해서요. 네. 1대1로 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일본 기업들이 두 파로 나눴어요. 한국말 하면 극우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극우가 있어요. 그렇죠. 극우 있죠. 근데 일본 역시 경제적 재벌들이 극우 쪽에 많아요. 네. 근데 아베는 저렇게 나가는데 그쪽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베는 1대1로라든가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이런 경제 협력에서 일본 기업들, 일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본 대부분 기업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뭐 관련 산업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미래 지향적 산업들은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아베가 그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가요. 연구하고. 네. 그래서 좀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뭐 1대1로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뚜렷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봐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눈에 닿을 정도로 그런 뭐 대표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까 앞에서 그 두 개 은행이 있잖아요. UFC나 이런 은행들은 앞으로 제3국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그렇게 네. 결제 은행을 만들어 놓고 네. 해외 사업들에서 네. 뭔가 네. 협력하려고. 네, 플랫폼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국제로 나갔을 때는 중국의 신용보다 그래도 일본의 신용이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참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가까웠다 멀었다 서로가 필요하면서도 또 애증 관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는 누구를 무조건 믿어도 안 되고요. 어느 나라를 무조건 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항상 뭐 환경은 바뀌는 거고. 네. 예. 네, 오늘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게 빨리 인류애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뭔가 좀 진정이 되기를 네, 바라는 그래야죠.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든 진정이 되든 아니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오겠구나 이후에 많이 또 세상이 바뀌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